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뉴스를 아무리 쥐어짜도 하루 종일 쥐어짜도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짜잘짜잘한 뉴스를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면 코인니스에서 보여드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방송을 안 했고, 오늘은 몇 가지 이렇게 이벤트적인 거 그리고 뉴스 몇 개를 짜집기 해서 퍼즐을 한번 맞춰보니까 대충 앞으로의 비트코인 흐름은 어떻게 가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의미 안에는 이더리움과 리플코인, 뭐 시총 높은 코인들 있죠, 알트코인 중에도 그런 것도 사실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보시고 각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자, 여기 S&P 500 지수하고 글로벌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돈이 풀린 거에 관해서. 근데 2020년 3월달을 분기로 해서 S&P 500 지수가 떨어지는 거랑 이 유동성 공급되는 게 갑자기 급격하게 반전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유동성 공급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더 지수가 되게 높았는데, 딱 정확히 3월을 분기로 해서 유동성 공급이 더 많아지고 주식시장은 더 사실 하락세에 있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듯이 돈의 값어치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폐쇄 락다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지지하고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주식시장도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 기업에 편중돼 있는 지수 편차가 되게 높다는 거죠. 일반적인 현물 경제, 뭐 과거 산업의 뭐 제철이나 아니면 건설업 비중 막 이런 거보다는 플랫폼, 한국 같은 경우 카카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 그런 걸 보시면서 전 세계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플랫폼 기업이 창궐한다? 그렇구나.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이제 발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공인인증서 뭐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일이고, 자, 공인 완장 떨어진 인증시장 승자가 누가 될까? 여기 이제 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요. 보시면 카카오페이 인증자 1천만 명, 은행연합회, 삼성 SDS와 함께 만든 뱅크사인 30만 명,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고지서에 전자서명, 네이버 인증서를 도입한다. 이 세 개의 이제 인증이 각축을 벌이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18년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제가 카카오를 왠지 모르게 한국 정부에서 되게 밀어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주식 시세를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카카오 증권,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한 주당 26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에 반해서 네이버는 그냥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네이버가 계속 그렇게 안 좋을 거야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중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카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중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공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이쪽 위주로 편중되지 않을까. 그리고 클레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클레이 코인에 관해서도 아마 카카오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업비트가 주식시장하고 연동되고 신규 계좌가 풀리면 클레이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시세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서 관심을 한번 계속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3월달 중순에 한 번 크게 하락한 적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반감기 전까지. 근데 반감기 이후에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계속 떨어져. 그래서 현재 아마 95 정도 될 거예요. 95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정확히 10일 후에 난이도가 감소돼요. 이 난이도가 감소하면서 해시레이트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해시레이트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작스럽게 계속 올라간다면 그게 뜻하는 거 뭐냐면 중소 채굴자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거대 채굴자들이나 이 비트코인 암호자산 시장에서 거대 큰손들이 가장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위켄드, WEAK, 그러니까 약한 손들 아니면 중소 채굴자들, 중소 거래소들을 몰아내는 게 그들의 첫 번째 급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안에는. 그리고 나서 세제안이 나오면서 시세 상승 분출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분기점이 되는 거는 뭐 10일 후에 난이도 감소되는 이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거대한 상승은 당분간 비트코인 선상에서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이더리움 투자했는데 왜 메디블록이나 다른 코인들은 막 10%, 20%, 30% 알트코인들 상승하는데 왜 XRP는 그렇게 상승을 못할까? 아, 짜증난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분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그런 걸 많이 보셔야 돼.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에 있었고 ETF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도 예전서부터 계속 오갔죠. 아직 되진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더리움도 선물 이리스 X를 통해서 선물 시장이 오픈됐어요. 자, 그러면 그걸 뜻하는 게 뭐냐면 XRP도 이더리움 같이 선물 시장이 오픈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하고 XRP도 옵션 시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약간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XRP가 뭐 귀축통화가 될 거야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축통화가 어떻게 상품 시장에 이렇게 등장을 할까요? 기축통화 거리라면.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투자 상품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2.0을 통해서 이더리움은 3쿼터에 시세 분출이 있으면서 알트 시장을 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이제 4쿼터 들어서는 주식시장, 증권시장하고 연계돼서 XRP가 시세 장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쿼터라고 하면 7, 8, 9월 달이죠. 그리고 4쿼터라고 하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전 어쨌건 이걸 끊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XRP에 대한 기대감은 이렇게 약간 뒤에 밀어놓은 케이스고,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가 진정한 알트 시장 지표가 사실은 이더리움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계속 하고 있다가 2017년 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밑에 볼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쭉 상승을 해. 근데 가장 많이 상승했던 데가 2019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볼륨량이 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급상승한 이더리움 볼륨.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손바뀜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고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었다는 얘기죠. 특히나 2020년 3월 달부터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2달 동안 엄청난 양을 매집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가격은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파란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했었다는 얘기는 개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호재거리가 있을 거고, 그거를 명분 삼아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거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쭉 그어보면 거의 바닥 지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 2.0 출시를 앞두고 3가지 주요 지표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지적하고 있다. 조셉 영이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기사를 게재했는데, 제가 이분 거를 되게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전체 토탈에서 32회인가 34회인가 그래요. 근데 이더리움 2.0은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되는 게 단 한 번이에요. 이더리움 생애 단 한 번. 이더리움 2.0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사용자와 투자자가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3가지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2.0 광부 의존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에서 포우죠. 스테이크 증명 알고리즘으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되는 작업이 향후에 이제 벌어질 거고, 이더리움의 공동 제작자인 비탈릭 부텔리는 또한 이더리움 2.0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2020년 4-3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4-3분기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 8, 9월달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미뤄질 수도 있지만 어쨌건 현재 기사에 나와 있는 건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 시에 이더리움 채굴 산업은 어디로 갈까? 첫 번째,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 또 다른 코인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채굴했던 채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굴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뭐 먹고 사냐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사라지진 않고 그런 채굴 해시풀들이 과연 어디로 몰아가냐 이거죠. 물론 이더리움은 포스로 전환되면서 코인 자체가 묶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또한 호재로 작용해서. 그리고 진폭이,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더뎌질 수도 있죠. 오히려 호재거리가 나오면 묶여있는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 어떤 코인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괜히 선동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더리움 채굴기 같다 다른 코인도 또 채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 거기서 정답을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상승하고 있는 시장 활동 이더리움 2.0이 시작되면 사용자는 32개의 이더를 계약으로 이전하여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상하면 그 이자율이 4.6%에서 10.3%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작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더리움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자도 받는다면 그냥 내가 원화를 갖고 있다, 달러를 갖고 있다, 그런 거보다 얼마나 많이 득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달부터 3월달부터 되게 가장 많이 산 사람들이 아마 이들일 거예요. 이 이익 집단일 거예요. 그래서 23.6배 증가한 11.7밀리언에서 276.5밀리언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품의 교환이 불가능함으로 유일한 길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의 쌍둥이들이 윙클보스 현재가 블룸버그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더리움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관해서 또 뉴스에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ERIXX에서 물리적으로 정산된 이더리움 선물 계약이 릴리즈 됐었다. 이런 걸 보시면 아마 대충 퍼즐을 맞춰 보시면, 아,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보통 보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비트코인도 진짜 많이 진폭이 있을 때는 반감기가 있었을 때 그 당해 년도가 아니라 그 다다음해가 좀 약간 시세 진폭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여권 작업을 하는 EU 데이터 전문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2명의 프랑스 회사와 한 에스토니아 회사가 팀을 이루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블록체인 기반 여권을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QR마크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QR마크로 뭐 사람들을 지금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러려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일부 특정 뭐 클럽이나 그런데 뭐 주점 같은데 들락날락거리면 거기 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체크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인증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그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겠죠. 추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세계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건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전 세계 수많은 정부가 전염병을 늦추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대중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앱이 개인정보 보호에 제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트렌드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서 더 급락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좀 제가 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12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크게는 횡보, 알트코인 장세 가능성이다라고 저는 결론 지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일 후에 비트코인 난이도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CME 갭빌드를 맞추기 위해서 9,120달러까지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향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하락을 해서 여기 보면 8,750달러 근방까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레인지가 9,300달러를 넘지 않는 레인지 그리고 8,600달러를 그 밑에를 하향 돌파하는 어떤 그런 추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요 레인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요 레인지에서 당분간 횡보를 하면서 이더리움 2.0이 구현되는 어떤 그 명분 삼아서 알트코인 시장의 전체 시총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슬금슬금 내려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갑자기 만불까지 치솟으면 의미 없어지는 거고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8,000달러 초반대 8,100달러까지 7,500달러까지 급격하게 갑자기 1,000달러가 떨어져 버리면 다 의미 없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워낙 많이 무너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을 만약에 끝까지 살려나간다. 알트코인도 같이 계속 가는 어떤 그런 요소로 만약에 세력들이 본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급격하게 급락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에 내가 좋은 코인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값어치 있는 코인을 발견할 때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플립사이드 크립토도 이제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를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디크리드 추종자인가 봐요. 디크리드라는 코인을 아마 아실 거예요. 디크리드가 보면 피아트머니 페어되는 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자기의 희망의 롤을 여기다 던져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인베이스 전체 페어된 코인이 미래 가능성도 되게 높다.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페어된 거 그리고 거기에 USDC 그리고 달러하고 페어되어 있는 거 여기 공통되게 페어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아무 코인이나 그렇게 집어넣어 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통되게 그렇게 많이 페어되어 있다는 얘기는 안정성도 있고 미래 비전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동성 공급할 그 핏줄도 많이 꼽아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뭐 이런저런 간단한 이슈들하고 이런 것 저런 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끝에 결론은 이제 내 자신이 항상 내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불안한 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 결론 지어서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더리움 2.0이 6월달 들어서 6월 중순 넘어가면서 어떻게 구현되면서 3쿼터에는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